안녕하세요, 여러분. MBTI를 활용한 솔로 탈출 대작전 발표를 맡은 1일 연애 컨설턴트 조연주. 최미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요즘 핫하디 핫한 MBTI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소개팅 어플 활용 패턴이 MBTI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집중 탐구해 보았습니다. 미리님, 이 주제가 저희 팀원들이 실제로 고민하던 내용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고민하던 팀원 중에 한 명이 바로 전데요. 요즘 데이터를 공부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슬펐던 저와 저희 팀원인 지영님을 위한 연애 솔로 탈출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구멍도 없고 평생 솔로로 사는 거 아니냐며 실버타운 계획을 세우던데. 네, 그때 저희 다른 팀원이신 예슬님께서 외국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는 소개팅 어플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지 제안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소개팅 어플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MBTI 신봉자였던 저희 팀원 모두가 MBTI별 소개팅 어플 사용 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이때부터 저와 저희 팀원인 지영님을 위한 솔로 탈출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는 방금 미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에서 찾은 소소한 호기심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또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노력했던 저희 팀원들의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분석한 데이트의 재미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분석했잖아요. 저희 진짜 기존에 수입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설문지도 만들어서 조사하고 초심자여서 분석 방법을 독학해서까지 진행해 봤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를 통해서 데이터 꿈나무에게는 용기를 또 데이터 마스터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드리는 유의미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용자의 MBTI를 집계하여 두 분의 이상형이 소개팅 어플을 많이 쓰긴 쓰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 둘째, MBTI별로 소개팅 어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패턴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커플 매칭 전략을 도출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두 분께 소개팅 어플을 과연 추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해냈습니다. 저희는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MBTI와 소개팅 어플 활용 방식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어플 사용자들의 답변을 직접 수집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구글 설문지를 약 5일간 열심히 돌려서 소개팅 어플 사용자 총 131명에 대한 답변을 수집했습니다. 또 수치화된 답변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층 유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한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MBTI의 각 요소가 의미하는 바와 저희가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E와 I의 차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E 성향의 경우는 좀 더 외향적이고 또 활발한 성격인 반면 I 성향의 분들은 좀 더 차분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S와 N의 차이인데요. 감각적 성향인 S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직관적 성향인 N은 좀 더 주관적이고 또 육감에 의존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T와 F의 차이는 이성적이냐 또 감성적이냐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형인 T는 논리적인 근거에 집중하는 반면 감정적인 F 성향의 분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또 관계 지향적인 측면을 좀 더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요. 차 사고가 났을 때 T형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지 가장 먼저 물어보고, 또 F형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괜찮은지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이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그 차이가 명확해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판단형인 J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인식적 성향인 P 분들은 즉흥적이고 또 모험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MBTI 성향을 소개팅 어플 활용 패턴 가설을 세우는 데 활용을 했는데요.
E와 I는 어플 내 상대방과의 인터랙션 다양성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고요. S와 N은 상대를 탐색하는 방식에서의 꼼꼼함을, 또 T와 F는 연락을 먼저 해온 상대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단호박처럼 끊어내는지 여부인 단호박력을, 마지막으로 J와 P는 상대방이 갑자기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는지 여부인 번개 수용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MBTI 요소마다 저희가 설정한 가설과 연결지어서 설문 답변을 수집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뒤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설문 결과입니다. 과연 어떤 MBTI 성향이 소개팅 어플을 가장 많이 쓸까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향과 내향은 2%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감각보다는 직관적 성향이, 또 사고적 성향보다는 감정적 성향이, 또 판단적 성향보다는 인식적 성향이 더 많이 쓰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E, N, F, P 성향은 좀 더 많이 쓰고, 또 I, S, T, J 성향은 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가설은 E와 I에 대한 가설입니다. 저희 데이트걸즈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E 성향의 분들이 내향적인 I 성향의 분들보다 좀 더 오프라인에서 상대방을 많이 만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단답형 텍스트 포맷으로 개인별로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몇 명과 만남을 가져봤는지 기입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검증 내용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3.49명과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이 성향에 비해 I 유저들의 평균은 5.75명으로 더욱 많이 오프라인에서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를 분산 분석을 통해서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p-value가 유의 수준인 0.05를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균이 약 2명 가까이 차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P값이 0.05를 넘는다는 것은 각 평균의 신뢰 구간이 대부분 겹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p-value가 0.07이라는 것은 모든 E 성향의 사람들과 I 성향의 사람들의 평균의 차이가 실제로는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데이트걸즈가 모은 각 그룹의 표본의 평균 차이가 날 확률이 0.07에 100을 곱한 7%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뢰 수준을 95%로 가정했을 때 유의 수준인 5%보다 높기 때문에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I건 성향에 따른 오프라인 만남 횟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이 더 오프라인 만남을 많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겉보기에는 평균의 차이가 그래도 꽤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일까? 저희는 이 이유를 각 그룹에 분산해서 찾았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 그래프의 경우에 이 성향의 응답자들은 오프라인 만남 횟수가 0번부터 최대 20번까지 꽤 촘촘하게 모여있는 반면에 I 성향의 응답자들은 30명 이상, 또 최대 50명까지 만난 소수의 헤비 유저들로 인해서 데이터가 더욱 많이 또 더 넓은 범위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I그룹의 응답을 단순 평균을 내는 것은 이 그룹에 대한 대표값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상치, 그러니까 20번을 넘는 이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고 다시 계산을 해본 결과 두 그룹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외향적인 E일수록 소개팅 어플의 다양한 기능들을 더 많이 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우선 소개팅 어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능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는 좋아요와 메시지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르는 사람과 5분 동안 랜덤으로 전화를 해볼 수 있는 블라인드 콜 기능, 그리고 마치 동호회처럼 어플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기능을 MBTI와의 상관관계를 가설을 세워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설문에서 각 기능에 대해 전혀 쓰지 않는다를 1점, 또 아주 많이 쓴다를 5점으로 척도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외향적인 E 성향일수록 내향적인 I 성향보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나 좋아요를 더 많이 보내고 또 블라인드 콜이나 오프라인 단체 모임에 더욱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외향적인 E 성향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좋아요와 메시지를 더 먼저 보내는 편이라는 저희의 가설은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I그룹의 평균이 0.02점 정도 높은 걸로 보아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상관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함을 분석해봤던 것과 동일하게 이 단계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보아도 P값이 0.92 정도인데 0.05를 한참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E건 I건 성향의 차이 없이 두 그룹 모두 선톡 여부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랜덤으로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해볼 수 있는 블라인드 콜 기능은 어떨까요? 그래프를 살펴보면 앞서 5점 만점에 2점대의 평균을 보이던 선톡 여부보다 훨씬 낮아진 1점대 평균이 눈에 들어오네요. 하지만 평균이 0.04 정도로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P값도 역시 0.83 정도로 0.05를 한참 벗어납니다. 두 그룹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더 블라인드 콜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이 성향이 여러 명이 함께 모이는 오프라인 단체 모임에는 더 많이 나갈까요? 이전 그래프들과 다르게 두 집단 사이에 좀 더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그룹이 I 그룹보다 약 1.4점 정도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의 기능들보다 좀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할까요? 상관 분석 결과 P값이 0.03 정도로 0.0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평균이 3점 척도 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외향적인 E 성향의 사람들이 내향적인 I 성향의 사람들보다 오프라인 단체 모임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향적이고 또 활발한 E 성향이 이상형이신 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오프라인 단체 모임에 한번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는 E와 I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관찰적 성향이 강한 S형 사람들과 직관에 의존하는 N형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S와 N의 차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소개팅 어플의 프로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키, 종교 등의 기본 정보, 성격, 취미 등의 추가 정보, 앱 내에 SNS 게시물이 함께 뜨는 곳,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게 된다면 원하는 정보를 추가로 볼 수 있게 돼 있네요. 저희의 세 번째 가설은 S는 N보다 개인 프로필을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는 가설인데요. 앞서 봤던 소개팅 어플의 기능을 살펴보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나눠보았습니다. 과연 관찰적 성향이 강한 S는 직관에 의존하는 N보다 프로필을 더 꼼꼼히 살필까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두 그룹 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키와 직업 같은 기본 정보를 보는 비중과 취미 성격 같은 추가 정보를 보는 비중이 두 그룹 모두 80% 이상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꼼꼼한 S 성향의 사람이건 필을 믿는 N 성향의 사람이건 상대의 프로필을 확인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니 취미, 학교와 같은 추가 정보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 칸은 꼼꼼히 채워두는 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좋겠죠. 추가 정보 기입란까지 꽉꽉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네 번째 가설은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논리적인 T 성향의 사람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그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은 F 성향의 사람은 좀 더 지켜볼 것이란 거였습니다.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은 연락을 해온 상대방이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긴 하는지, 대화를 시도해 보긴 하는지,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해 보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세 항목 모두 F 성향의 사람들이 평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 성향의 사람들이 역시나 조금 더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는 걸까요? 이 또한 p-value가 0.05를 넘어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T 성향의 사람의 단호박력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저희의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가설입니다. 저희는 계획에 없는 번개 오프라인 만남에서 즉흥적인 성향이 강한 P가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조건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지난 일주일간 연락해온 상대방으로부터 오늘 저녁 7시 치맥 어때? 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약속을 수락할 것인지, 두 번째, 소개팅 어플에서 1시간 전에 매칭된 상대가 대화를 나누던 중 오늘 저녁 식사를 하자는 메시지가 왔을 때는 수락을 할 것인지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일주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라는 조건이라 그런지 J 성향과 P 성향 모두 OK를 많이 외쳐주셨는데요. 이 경우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P 성향의 사람이 10%가량 더 OK를 외쳐주셨습니다. 다만 1시간밖에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두 번째 조건에서는 P 성향이 사람이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두 그룹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1시간 만에 만나자고 하는 것은 P이건 J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번개에 호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그 결과 궁금해서, 그냥, 실물, 빨리 등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실제로 만나 상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상대방의 번개 제안은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번개에 호의적이라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가설 및 검증 결과를 요약해보면 이 성향이 외향적이고 I 성향이 내향적이라고 해서 이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는 횟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가 어플 기능을 더 활발하게 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향일수록 오프라인 단체 모임에 나가는 횟수는 더 많은 것으로 부분 검증됐습니다. 하지만 S 성향이라고 해서 N 성향보다 개인 프로필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F 성향이라고 해서 T 성향보다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메시지를 더 많이 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번개 오프라인 데이트 참여는 J 성향보다 즉흥적인 성향인 P가 조금 더 많이 반응한다는 것은 트루였습니다. 의외로 MBTI별 행동 패턴이 눈에 띄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저희는 MBTI별로 행동 패턴이 확연히 차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궁금한 바를 데이터에 기반해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게 저희 분석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같이 MBTI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MBTI별로 소개팅 어플 사용 패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려 했던 시도 자체에 흥미로웠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인사이트를 줬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리와 지영이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짝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MBTI별 소개팅 어플 사용 비중 집계 결과와 저희가 검증한 두 가지 가설에 기반해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의 이상형이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재기발랄한 활동가인 ENFP라 가정했을 때
MBTI별 소개팅 어플 사용률 집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축에 해당하는데요. 오프라인 만남도 많이 나가고 번개에도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으니 소개팅 어플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 대시해볼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저 당장 지금 어플 깔아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지영이의 이상형이 진지하고 참을성 있는 ISTJ라면 사색가라 그런지 소개팅 어플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개팅 어플보다는 독서 모임과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점으로부터 맨땅에 헤딩하는 데이터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몇 가지 꿀팁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표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소개팅 어플 이용 유저에 대한 표본이 작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의 스몰 데이터의 한계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겟하는 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표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세울 때 외생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별, 나이, 국가별 문화 차이 같이 다양한 외생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설을 세운 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배운 단계가 국가별 유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사전에 고려하고 가설을 세웠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꿀팁은 FGI를 가설 설계 전 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팀 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해 본 사람이 없어서 설문 설계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찾는 단계, 상대방과 메시지를 나누는 단계,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는 단계 등 상대방과의 관계 진전에 따라 상대방 정보를 원하는 정도가 달랐는데요. 이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FGI를 설문 설계 전 단계에 진행한다면 더욱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까지 전해드렸으니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현주님, 저희가 오늘 발표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죠. 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데이터가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소소한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을 해결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처럼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복잡한 툴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겁먹지 않고 저희처럼 우선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분석력이 부족하면 함께하면 된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하려고 했을 때 진짜 어렵고 막막하고 그랬었는데요. 팀원들과 다 같이 가설도 수립하고 또 정보도 수집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분석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께하는 맨땅의 헤딩은 덜 아프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맨땅에 헤딩하는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맨땅에 헤딩하면 이마에 혹 정도는 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 데이터 수집한다고 카톡방이랑 카페 들어가서 설문 뿌리다가 진짜 강퇴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팀원분들과 함께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맨땅에 헤딩하며 분석한 데이트의 재미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팀원들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